아까 국토 전략 이거는 한국 무기 출고되자 난리난 폴란드, 중국 눈 뒤집힌 이유. 아니, 그래서 이런 어떤 비유, 한국은 폴란드고 일본은 독일이고 북한은 벨라루스고 중국이 러시아다. 아주 재미난 비유고 실제로 폴란드 시민 폴란드인들이 한국과 비슷한 어떤 감수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있어요. 생각하면 폴란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폴란드 하면 브레진스키, 폴란드계 유대인이죠. 브레진스키 떠올리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알게 모르게 폴란드계가 굉장히 아일랜드인 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폴란드계도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이 독일하고 러시아한테 분할 통치 당했던 역사 때문에 독일하고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후시진 황구시보. 저는 황구시보 개인적으로 얘네 그냥 사고 치는 애들이잖아요. 저는 황구시보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런 막가파가 있구나. 그냥 인터넷 소문, 그냥 한 개인의 어떤 싸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저런 황구시보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헛소리를 하는 게 중국의 수준이구나, 맹꽁이 시파르의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후시진이나 황구시보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앞으로 황구시보 같은 데서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맹꽁이 시파르의 영구집권을 진심으로 지지하지만 또 진심으로 황구시보의 후시진 같은 애가 종신으로 기자 생활하고 편집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시진 얘 또 뭐 알고 보면 또 겉으로는 반미 속으로는 친미 뭐 이런 애들이 소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좀 후시진 활약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해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우리 너굴경제 잘 정리했네. 1대1로가 왜 이겼나 보시면 되고 뭐 그랬어. 간단해요. 이제 중국에게 돈 빌린 국가들, 인들아가 해법 간단하게 알려줄게. 잠비아를 얘기했는데 제가 잠비아도 훌륭한 예죠. 너굴경제가 소개한 건데 잠비아는 처럼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아주 1분 간단하게 1분으로 요약해서 해법을 제시할게요. 중국한테 돈 뜯긴 나라들, 첫 번째 정권을 갈아치면 됩니다. 맹꽁이 시파르하고 뭐 해먹었던 이게 다 커미션 먹고 하려고 정치권 애들이 뭐 생각 있겠어. 커미션 한 뭐 10% 20% 준다니까 헬렐레 걸어가지고 다 했겠지. 자, 간단해. 정권 교체하고 그 전 정권을 고발하는 거야. 깜빵해 놓고 이건 불법이다. 그 정권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는 따라서 이 빚은 그 개인에게, 정권에게, 이전 정권, 문전비건 누구간에 걔가 물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배째라! 이렇게 되면 돼요. 아주 간단하잖아. 정권 교체하고, 예? 이것은 중국 메콩 시파라에게 진 빚은 국가 빚이 아니라 전 정권 빚이다. 해당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면 돼요. 배째라 하면 됩니다. 돈 안 갚겠다. 그냥 선언하면 돼요. 예전에는 이러한 거 얘기하면 안 됐죠. 왜냐면 국유본이 친중 노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났어요. 근데 지금 반중 노선이 됐기 때문에 중국 없는 세계 경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안심하고 배째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권 갈아치고 해당 정권이 중국 메콩 시파라고 뭔가 해먹었다. 뭐 태양광을 해먹었다. 그냥 싹 다 무효로 돌리고요. 국가 채무를 그 당사자한테 다 돌려서 개인 재산들 다 몰수하고 그러시면 돼요. 비자금 철저하게 추적해서 그게 스위스 비밀 금고에 있든 암호화폐에 있든 그거 어디든 간에 국유본이 도와줍니다. 지금 암호화폐 지금 성렬형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국유본에서 시작한다고 인들아가 강조했잖아.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이 1년 그냥 문전비 정권 내내 떠들었던 거예요. 암호화폐 문제가 있다고. 간단해. 태양광이든 뭐 새만금이든 뭐든 암호화폐든 중국에 빚이 있다? 그냥 전 정권에게 다 떼놓고 국가는 책임 안 지면 돼요. 그래서 문전비 류한테 뭐 재명이 류한테나 뭐 골루빵 류한테 걔네들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래 이러면 돼요. 간단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후진타워 연행 장면 보자. 이거는 이제 우리 골봉 전략, 국토 전략 재밌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야 푸틴이 정말로 자기는 인터넷 안 한다고 하더니 진짜 푸틴이 인터넷 안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진짜 100년 전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텔레그래프. 아무리 봐줘도 50년 전 사고방식. 루안스크 포기. 무슨 100년 전 무슨 1차 세계대전 참호전 합니까? 이건 뭐 얘네 갈수록 진짜 러시아 애들 지금 얘네 푸틴 무슨 생각하는지 항상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민경욱 이번 집회 때 문전비 물러나라, 문전비 구속해라, 제명이 구속해라, 부정선거 밝혀내자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좋은 얘기했네요. 그 다음 워싱턴 톡. 북한 고강도 도박 군축 협상 핵무장로 현실성은. 그래서 볼튼 대사가 인터뷰했죠. 님들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그때 특파들이 볼튼 대사를 맹비난했죠. 그때 저는 볼튼 편을 들었습니다. 볼튼이 옳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 당시에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하는 쪽이었을 때도 저는 볼튼을 지지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리비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드라도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더니 갑자기 볼튼 대사도 리비아 모델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이 볼튼 대사의 입장은요, 인드라하고 많이 주장이 같죠. 그러나 이것은 볼튼 대사의 이런 입장은 한반도 문제가 최우선일 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지금 디플로맷이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온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우선순위가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지. 국유본의 큰 그림 속에서 보시면 이해가 돼요. 최우선 관계가 중국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국.
두 번째는 인드라가 뭐라고 얘기했죠? 북핵은 구경 거다. 북핵은 한반도 핵, 일본 핵, 최종 목표가 독일 핵으로 가는 긴 여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드라가 성렬형의 대담한 제안 이전에, 성렬형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정전협상론 뭐 이런 거 나올 때 이거는 성렬형 정부, 성렬 정부에 어떤 나온 거지 문좀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바 있죠. 그래서 군축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드라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드라가 현재까지 추정하고 생각한 바는 이 볼튼 대사와 그 다음에 디플로매치 편집장 이 어떤 이 사이가 이든영이 있는, 이 사이에 이든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든영은 이 디플로맷 편집장의 입장도 아니고 볼튼 형의 입장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나간 디플로맷의 편집장보다 더 나간 주장도 아니고 볼튼 대사보다 더 저쪽으로 간 주장도 아니에요. 이 사이에 이든영이 있고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서 한반도 문제를 대하겠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플로맷 편집장 같은 애가 이렇게 떡밥을 던져줘야지 좌이파쇼나 바적정원도 반응할 거 아니야. 지금은 트럼프가 원래 이런 것들은 떡밥을 주려면 트럼프 같은 애들이 떡밥을 줘야 되는데 트럼프는 출연시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디플로맷 그 지금 편집장의 입장은 약간 좌이파쇼스러워요. 좌이파쇼적인 떡밥을 던져준 겁니다. 그걸 바적정원이 물면 다행인 거고 안 물면 할 수 없죠. 딱 그 꼴이야.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 우선이다. 그리고 북핵은 궁극적으로 독일 핵으로 가는 긴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는 이제 반적정에게 던지는 떡밥이다. 물면 좋고 안 물면 뭐 그냥 명분에서 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쏴 반적정은. 너 그 미션 끝나는 거야. 그냥 올해 안에 빨리 핵실험하고 연말에 되지자. 뽕여정이 한번 북한 여성 지도자가 되는 걸 한번 보고 싶어. 뽕여정이 반적정원 대신에 북한 지도자가 되는 그게 멋있잖아. 재밌잖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자 그리고요 아이고 김기선 누님 준비되면 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 반쪽정원은 눈치 보지 않는다. 눈치 봐요. 그거는 우리 김기선 님을 늘 존경하지만 좋아하고 반쪽정은 눈치 봅니다. 반쪽정원이 자기가 스스로 북한 지도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반쪽 일성이나 반쪽 정일이나 반쪽 정원이나 얘네들을 임명한 건 국유본이지. 무슨 반쪽 일성이 반쪽 정원한테 권력 준 거 아닙니다. 반쪽 정일한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맞지.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반쪽 정원이 내콩 시파르가 그 뭐 집권하든 말든 준비되는 대로 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랫동안 자기 17년간 뭐 했대지만 그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라는 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봐요. 완성되고 나서도 그 타이밍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기를 정할 수 있죠. 그런 거 안 하면 반쪽 정원이 병신이죠, 병신. 저는 여태까지 하는 걸 보면 반쪽 정원이 타이밍 맞게 해왔다고 봐요. 인드라 볼 땐 그런 정보는 반쪽압의 라인에서 이런 타이밍에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정보를 줬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게 이제 저하고 김일성 누님 좋아하지만, 그게 김일성 누님과 인드라의 차이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김일성 누님을 좋아한다,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다음 RFA, 이런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게 정론을 말씀하셨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부 억지로 강화로 북협사장 유도해야. 그러니까 무게소리 방송이 이제 저쪽으로 가니까, 말하자면 무게소리 방송이 미국 중간선거 지금에서 약간 좌익파쇼 스럽게 이제 약간 그렇게 살짝 눈치 보고 있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RFA는 자유 우파 쪽으로 좀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소리 방송 유엔총회 격한 설전, 한국 주먹주먹 북한 비판 좋고요. 보아 간다 히잡 시위 한국에서 동참, 한국에서도 한국 유학 일한 여성이 아이샤가 거리에 나선 이유, 점점 좋고요. 그다음 미국 선거 승리 결정한 경합주,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이렇게 있다 이거죠. 참고하시고요. 미국의 소리 방송 북한 이권 결의안 공동지향구 한국 동참, 여태까지 5년 동안 침묵했죠.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죠. 한국이 드디어 정상국가로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국가 되고 있죠. 국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안보 면에서, 그 다음에 경제 면에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현재 5년간 똥통에 빠졌던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죠. 워낙 똥통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똥짓거리를 너무 했기 때문에 쓰레기였죠.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 점령진 계엄령 내린 진짜 이유, 우리 추북일 선생, 푸틴은 끝났다는 걸 후임자 정해진 걸로 저는 보고 있다. 그 다음에 하마터면 중국이 추월당할 뻔 땡큐 시진핑, 이거는 지난 방송도 얘기했지만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못 봤는데 추북일 선생 얘기를 들으니까 인드라 논조를 거의 따라 하신 것 같네요, 칼럼니스트가.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 같은 인물을 제2의 등소평으로 내세웠다면 세계가 진짜 긴장했죠. 근데 모택동 같은 파시스트 맹콩 시파를 임명하였으니까 세계가 안심하네요. 미국도 안심하고 인도라도 안심합니다. 중국인들한테는 재앙이겠죠. 대약진 참사, 문화 대구태 같은 사건 것들이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맹콩 시파르가 영구 집권하니까 문전비가 집권했던 시기가 떠오르네요. 굉장히 우울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시민에게는. 그러나 전 세계는 문전비가 헛짓거리하는 걸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위협적이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문전비가 그 역할을 했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시절에는 국가가 발전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졌어요. 근데 인드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반쪽 노면, 두 번째 문전비 파쇼 정권 때 두 정권에서 대한민국이 후퇴했다. 국가 경쟁력이 뒤처졌다. 그렇게 저는 감히 평가합니다. 파시스트 정권, 한국의 역대 정권, 그러니까 북한은 다 파시스트 정권이고 노예제 파쇼 정권이고, 대한민국에서 역대 파쇼 정권은 둘이다.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은 반쪽 노면 파쇼 정권이고 좌익 파쇼 정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전비의 파쇼 정권이다. 강조드립니다. 김대중 정부는 자유좌파 정부였습니다. 옛날에는 김대중 좋아합니다. 이런게 대약진, 모택동, 대약진 운동, 마태혁명 잘 설명했고요. 아침 안개님 또 이런 것도 장점이죠. 이런 것도 한눈 안에 딱 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아침 안개님의 장점이다. 그 말씀드리고, 경제 문제를 이제 5분 동안 10분 때문에 얘기를, 앞으로 10년
주식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간만에 또 김단태 쿠팡맨 이 사람은 사고 친 적이 없대요. 인드라하고 인간지표 인드라와는 정반대 인물이죠. 예, 쿠팡 빼고는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은 30년 동안 손실을 본 적이 없는 분이 이런 얘기하니까 들어볼 만하죠 한 번쯤은. 근데 다만 약간 연주 탓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연주는 옳다라고 구입원론 관점에서 늘 강조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고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유본을 모르는 상태에서라면 이런 얘기에 고개를 끄덕여질 수 있지만 국유원론을 아신다면 저분의 얘기가 어떤 지나치게 투자의 관점에서만 보시는 거다. 시장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만 보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계는 계속 양자 산업 시대로 가속화 페달을 밟으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야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될수록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로봇을 더 고용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려고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를 대신 쓰겠죠. 그럴수록 IT 기업들은 더 살아나고 돈을 벌 수 있죠. 그런 것이 선순환을 거치면서 양자산업시대로 빠르게 진입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필수적이고, 두 번째로는 얘기했듯이 세계 국제경제에서 여태까지 친중을 해왔던 시대에서 왜 저금리냐? 친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제는 좀 달랐냐? 반중이기 때문에. 반중 때는 과거와 같은 저금리가 아니라 그렇다 고금리도 아닙니다. 인드라 강조하지만요, 연준은 계속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금리 기조를 이젠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과 같은 고금리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 저는 그렇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저는 옳다고 보고, 이건 두 가지 요인, 중국이란 요인, 데이터상으로 2030년이면 미국을 추월한다, 중국이. 이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국유원이 중국 일부러 이렇게 만든 판도인데, 중국이 저렇게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만든 건 누구 덕분이에요? 중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국유원 덕분이거든요. 국유원이 키워졌으니까. 국유원이 등소평 임명해가지고 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메콩 C8도 임명한 것도 국유원이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연준은 이렇게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보이고, 그럴지라도 구의원론 차원에서 보자면 연준 파월의 입장은 옳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인드라가 금리 인상 부분이 조금 더 지나치게 높다. 인드라 생각보다는 좀 더 강력한 충당요법을 쓰는 걸로 보는, 어떤 세론 쪽에서는 인드라 의견이 있을 수 있어도 총론에서는 연준은 틀리지 않았다. 그런 관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불편할지라도 세계 경제와 세계 미래를 위해서는 본다면 연준 파월의 입장은 옳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끼냐 오리냐, 또 웃긴 게 영어 끝났습니다. 이 예전에 인드라가 이거 영상 올린 적이 있고, 이거 최근에는 이제 사비트르님께서 이 영상 토끼냐 뭐 이런 거냐 했는데, 뉴욕 주민께서 영업 안해 끝났습니다. 안 해요. 끝났어요. 어떤 여성분이 장사 안 하냐고. 자, 젊은 여성이. 그래서 그 사비트는 저 뉴욕 주민께서 그 사비트님 블로그를 유심히 봤나봐요. 아니면 동시성인가? 재미있게 봤고,
그 다음에 뭐 너굴경제 뭐 이런 얘기야. 예. 음모론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건데 이 친구는 그래도 너굴경제가 좋은 건 음모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더 자극적으로 음모론적으로 그렇게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일루미나티적으로.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이 친구 설명의 장점인 걸로 저는 봐요. 그럼 뭐 얼마든지 음모론적으로 유효구에 쩔어가지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친구는 그런 음모론과 딱 거리를 두면서 얘기하는 게 이 친구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너굴경제. 상식선에서 말한다는 걸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김현석 테슬라 쇼크 스냅 충격. 그래서 이런 게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뭐 최근에 뭐 무슨 일부 영국이 그 미국 달러를 국채를 파네,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파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상한 것들은 블랙스완적 관점으로 보면요, 예상하는 것들은 그렇게 나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바닥으로 여길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쁜 뉴스가 쏟아지는데 지금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없는 것은 이런 경우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그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지 않다면 바닥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농담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 인드라가 한 열흘 넘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현금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드라 투자했다면 100만원일지라도 했다면은 막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10% 폭락했을 텐데 1% 폭락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굉장히 지금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걸 더 위험한 신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바닥에 가까우니까 악재에도 견디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뭐랄까 태풍 전야로 보여요. 태풍 전야에 고요하잖아요. 뭔가 하나 터지는 거 아니냐. 그게 뭔지 모르죠. 블랙스완적 상황이 한 번은 뭔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10월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중간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 10월 30일 할로윈데이 그 다음에 중간선거 그 다음에 또 4분기가 나름대로 성적이 좋거든요. 산타랠리는 없어도 망가뜨리진 않겠지 하는 이런 기대,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사실은 10월달은 굉장히 투자의 적기라고 봤어요. 단기 랠리가 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내가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가지표라는 거 생각하고 인드라 말 듣고 오늘부터 이제 투자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인드라 생각이야. 생각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드라 생각으로는 태풍 전야의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지 몰라죠. 내 말이 인드라의 어떤 이런 쓸데없는 직감이 틀리길 기대합니다. 전 분명히 하지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손해를 막심한 분들한테 더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뭔가 이렇게 지금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쫙 보면 뭔가 예기치 못한 그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암호화폐 시장도 보면은 선물 시장이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한 1년 전만 해도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선물 시장에서 자주지한다 이거죠. 현물 시장, 암호화폐 시장 현물보다 선물에서
예, 오가는 돈이 푼돈이 커지고 그만큼 또 도박판이고 한번 잘못하면 패가망신한단 말이죠. 이 떡밥을 지금 수익성에 굶주리고 있는 연말에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수익을 묶어두면 파산 신고 내야 될 헤지펀드들이 가만히 있겠냐. 예. 뭔가 한번 크게 막 후려칠 것 같다. 예.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한번 크게 한번 예상을 뛰어넘는 뭔가 폭풍 전야, 태풍 전야로 저는 현재 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올라서 좀 뭐 누가 돈 벌었네, 아이, 잘하네 투자 이렇게 한번 박수 보냅니다만 저는 10월달에 무조건 아무리 인드라 예상이 틀리길 바라고요. 진심으로 인드라 예상이 틀려서 폭등장이 오고 막 그래가 상승장이 와서 다들 돈 벌길 바라고 있지만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 10월달은 그냥 쉴래요. 겁나서 못하겠어요. 한 1, 2%, 5%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들어만 갔다 하면 막 그냥 10%, 20% 막 손해보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장이 바뀌면 그때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간에 제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간에 저는 인드라 말이 틀리길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요. 또 인드라 돈 안 벌면 되지. 그냥 가게에서 열심히 돈 벌면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후원 주시고 그러니까 고맙게 하는 거죠. 어쨌든 해지를 잘 하셔야 되겠다.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서는 V자 반등 없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일본 이사 쌍둥이가 한국에 살자 나타난 시체 변화 이런 건 이제 공대 다닌 여자친구의 반도체 같은 하루. 공대 인드라 또 공돌이었지 않습니까? 공대. 또 두 사람이 스웨덴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있네요. 이 여자가 독일인인가 한국인인가 또 이 해운대 살고 있는 이 친구 또 독한 커플 재밌네. 해운대구에 무슨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박진우 박진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천수 16강 간다. 근데 또 이천수 좋아하잖아. 역시 이천수가 언론을 알아. 예능기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진짜로. 요즘 인드라 개인 소교는 과거에 안정환이가 정환이가 그 예능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정환이가 재미가 없어졌고 김병지도 재미가 없어졌어. 천수만이 현재 볼 때 저한테 맞아요. 재밌어. 이 친구는 어쨌든 예능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어. 재밌네. 16강 간다는 건 별도라고. 그런 예언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천수가 간다고 하니까 정말 갈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저런 경우 이렇게 예측하면은 저는 한 사람만 더 듣게요. 이영표를 저는 신뢰하는 편이에요. 이영표가 나름대로 여태까지 적중한 부분 많이 적중했어요. 그래서 이영표가 하는 얘기는 좀 듣는 편인데 이천수 얘기도 듣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국대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런 예측력 전망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영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 발표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사실 이렇게 안전빵 하려면 16강 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뭔가 있어 보이는데 오히려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로지에 입덕했네 이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쿠토님 이번 SPC 사태도 회장이 나와서 하는 말 들어오면 결국 자동화 시키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동화. 모든 사건 사고는 결국은요 사람이 하면 위험하다. 사람 쓰지 말고 기계를 쓰자. IT에서
사람 쓸 것 같으면 돈 많이 줘라. 그렇게 돼야지. 그런 어떤 구조로 갈 겁니다. 인플레 폭등시키고 인플레에 따라서 임금, 실질 임금 떨어지니까 임금 올려달라 할 거고, 임금 올려달라고 그것을 감당하는 대기업이나 어떤 공기업들은 그냥 지 꼴리는 대로 팍 올리고, 우리나라 같은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버티고 못한 사람은 떨궈져 나가는 거죠. 예. 일당 12만원 줬는데 매출이 13만원이야. 하루 매출이 13만원인데 어떻게 사람 써요? 못 쓰지. 예. 그쵸? 예.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어떡할 거야.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냉정하지만 그게 신이 주신 자본주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예. 국연이 그걸 잘 활용할 따름이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는 분들 있나요? 짧게 질문 받고,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없네요. 예, 30분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 50분 했네요.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 힘들어도 열심히, 우울증 걸리지 말고 힘냅시다. 인더러 힘내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